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퇴사를 한 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의 눈치나 다른 여러 이유로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다가 퇴사 후에 산재 신청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퇴직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퇴직 후 산재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하려는 산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재직 중에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지만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한 경우에도 퇴직 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퇴사 후에도 충분히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산재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이전에 본인이 부담했던 병원비를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급병가를 사용해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사의 지원으로 공상 처리를 했고 급여까지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즉각적인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상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장애가 남게 될 경우 산재 처리를 통해 요양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만 재요양 신청을 하거나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혜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재 처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에 산재를 신청하려면 당시 부상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사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해당 부상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처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부터 일하다 다친 상황과 구체적인 상황을 의사에게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진료 기록은 추후 산재 신청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찍어두거나 사고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도 입증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 외에도 업무로 인해 특정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사용되어 상태가 악화된 경우 혹은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직업성 암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병이 진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 다양한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퇴사 후에 산재 처리를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본인이 부담했던 치료 비용을 보상받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대비하는 데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므로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